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학, 자연독 식중독하고 화학성 식중독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곰팡이 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곰팡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는 이 수확 전 곡물에 번식하거나 또 수확 후에 저장 중에 기생해 가지고 곡식이 이제 그 부패가 심할 때 이 기생을 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독소를 생산을 합니다. 이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산물을 갖다가 진균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균독. 마이코톡신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 또는 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플라톡신이라고 있어요. 간장독이라고 하는데요. 간장독. 아플라톡신. 이거는 이제 그 동물에게 간견병, 간종양, 뭐 간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제 발암성 그 독소죠. 아플라톡신. 그다음 이제 그 시트라닌도 있습니다. 시트리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신장독이라 그래요. 신장독. 신장의 만성 또는 급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균으로 주로 만성적인 그런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파툴린이라고도 있습니다. 파툴린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독이에요. 뇌와 그 충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키는 파툴린 또 말토리진, 시트레오비리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삭시토신이 여기에서 아닌 겁니다. 삭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합이라던가 섭족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데 요거 삭시토신 어떻게 외죠? 이게 같이 이렇게 시옷이잖아요. 이것도 시옷 이렇게 같은 시옷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미에 발생한 곰팡이가 원인이 되며 황변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분의 함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곰팡이가 생기자 곡물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그 0.8호 정도 이렇게 그 이상이면은 곰팡이 독을 생성을 하는데 곰팡이가 굉장히 그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바로 건조를 해요. 건조를 해서 이 수분 활성도가 0.7 이하 조건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곰팡이의 생장을 막고 또 곰팡이 독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 이하로다가 이렇게 만들죠. 13% 이하로. 그러니까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수분 함량이 14% 정도로 맞추고 있죠. 이렇게 맞춰서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름철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이제 습기를 머물게 되면은 수분이 높아지게 되면은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곰팡이의 그 독소가 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한 300여 종이 된다 그래요. 30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플라톡신 이런 게 있고 시트라닌, 파툴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3. 제과제빵 공정 중 곰팡이에 의한 오염이 주로 발생하는 과정은 했습니다. 언제 발생할까요? 냉각, 포장할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카스테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맨손으로 포장을 했다 하면은 이런데 그 손이 닿은 자국 요런데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의 대사 생산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질병이나 이상한 생리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진균독이라 그랬죠. 이거 마이코톡신 진균독 식중독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뭐 그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곰팡이가 핀 음식은 전량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제가 불충분한 기름 중에나마 식중독을 일으키는 고시폴은 어느 기름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거죠. 고시폴은 면실류에 들어 있습니다. 면실류. 이 고시폴은 이 폴리페놀 화합물로 이 모카씨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정제가 되지 않은 면실류에서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감자에서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이랬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싹튼 부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닐이라고 하는 거,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태양을 타는 건데, 솔라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 용혈 작용 및 운동 중추에 마비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식물성 자연독이죠. 이 신선한 그 감자에는 솔라닌이 보통 2에서 한 13mg 이 함유되어 있는데, 발화 부위에 거의 81mg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렇게 싹이 나게 되는 이 녹색 부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녹색 부위는 반드시 제거하고 조리를 해야겠습니다. 알이죠. 여기 녹색 부위를 먹으면은. 모카씨 속에 함유될 수 있는 독성분은, 자, 모카씨에는 어떠한 독성분이 있을까요? 이것은 고시폴이 있습니다. 이 고시폴이라고 하는 거 아까 폴리페놀 화합물이라고 그랬고요. 모카씨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모카씨 고시폴, 모카씨 고시폴 이렇게 계속 한 30분 정도 외우면서 머릿속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에 따른 독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 체크를 안 해놨네요. 여기 동미나리 시큐톡신 맞습니다. 모시족의 베네루핀 맞고요. 그러니까 뭐 이 베네루핀 바지락 쪽에 바지락이 이렇게 바지락 쪽에 베네루핀 같은 이 비읍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또 모시조개 하고 같은 바지락 조개니까요. 이렇게 이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외우는데요. 감자 솔라린 맞고요. 여기 아니죠. 보고는 테트로톡신이고 무스카린은 버섯입니다. 버섯, 무스카린 버섯. 보고 테트로톡신 이렇게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중 독버섯의 성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중 독버섯 성분은 답 체크가 무스카린입니다. 무스카린. 우리가 독버섯은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해요. 진균류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약 한 19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식용버섯이 한 517개, 약용버섯이 한 204개 종, 독버섯이 243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독버섯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심심치 않게 독버섯 중독 사고를 뉴스로 듣게 됩니다. 자, 이 무스카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솔라닌은 뭐죠? 이거는 감자, 에르고톡신은 맥각이고요. 베네루핀은 뭐죠? 베네루핀 요거 바지락 조개죠. 같은 비읍자로 시작하는 바지락 조개, 또 모시 조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전부 다 여기 지금까지 톡신이 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무스카린이나 베네루핀, 솔라린은
이렇게 톡신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끝나는 게 이거 그 인으로 끝나게 되면은 요거에 이제 그 독이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선 톡신이 안 붙는다 하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 독버섯에는 그 주로 뭐 그 이름이 이 무스카린이 들어있는 그것은 광대버섯, 뭐 깔때기버섯, 삿갓외대버섯, 땀버섯, 그물버섯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독 중에 아미니타 독신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광대버섯이라던가 알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이런 곳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일루딘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화경버섯 요게 있고요. 여기 그 뭐 또 그 화경버섯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식용버섯인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은 버섯 채취를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보고 중독은요. 자, 10번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은 어떤 거냐? 보고 중독 테트로톡신이 되겠습니다. 테트로톡신. 자, 테트로톡신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은 굉장히 그 맹독성이죠. 동물성 자연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40에서 80%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 보고의 그런 그 테트로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가리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사량이 0.5에서 2mg이고요. 치사량이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제 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그 보고 우리가 지금 까치보고라든가 졸복, 건복 이렇게 10여 종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건복이라든가 뭐 메리복, 또 졸복, 황복 이런 것들은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테트로독신 어디에 많이 있나요? 난소 가장 많고요. 간, 피부, 장, 육질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코니틴이라고 있는데요. 아코니틴은 미나리 그 아잿빛과에서 속하는 식물인데 이것이 이제 독성이 있어가지고 혈액에 섞이면은 신경마비 일으키는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아플라톡신요. 곰팡이라 그랬죠? 곰팡이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다. 어디에요? 땅콩에 번식하는 곰팡이다 하는 겁니다. 아플라톡신. 마이코톡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마이코톡신은 감염용이 아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감염용이 아니죠. 그 다음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곡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원인 식품이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인 거죠. 곰팡이가 2차 대산물로 생성하는 것이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거다. 중독의 발생, 그러니까 계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 유독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아몬드, 살구씨, 뭐 복숭아씨, 청매 이런 거죠. 등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천연의 유독 성분이 존재한다. 맞죠? 천연 유독 성분 중에는 사람에게 발암성이나 돌연변이 또 기형 유발성, 알레르기성, 영양장애 및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맞습니다. 유독 성분의 생성량은 동식물체가 생육하는 계절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맞죠? 여기 이제 틀린 거 되는데 천연의 유독 성분들은 모두 열에 안정하여 100도씨로 가열하면 독성이 분해됨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요것은 아닙니다. 요거.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그 보고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것도 뭐 끓여서 먹었는데도 마비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베네루핀 같은 경우도요. 베네루핀 중독 같은 경우도 100도씨로다가 1시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네루핀.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14번 식기나 기구의 오용으로 구토, 경련, 설사, 골연화증 증상을 일으키며 이타이병으로 유해한 유해금속 물질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보시고 이타이병이다 그러면은 어떤 병이요? 이게 이제 아프다 병인데요. 아프다 병. 이 병은 카드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뮴은 아연이나 구리, 금 이런 걸 부산물로 얻어지게 되는데 전기 도금이나 합금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또 이 플라스틱이나 배터리 제조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카드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이타이병 이 토야마현의 미쓰이 금속 광연 재련소에서 이 카드뮴을 갖다가 카드뮴이 함유한 이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에 오염된 농업용수로 재배한 쌀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고 또 어패류, 상수원을 오염시켜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킨 이런 사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 칼슘하고 인해 흡수를 저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휘어요. 허리도 이렇게 휘고 이제 골연화증, 다공증. 허리가 그러니까 아파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지금 허리가 굽게 되면 아파갖고 이타이 아프다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허리가 굽으니까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프다 병이다. 이타이 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미나마타병을 발생시키는 것은 요거는 미나마타병. 요거는 수은이 되겠습니다. 미나마타병 하면 수은이에요. 이 수은이라고 하는 거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되어 있는 금속이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온도계라든가 혈압계에 사용되는 금속 수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축적이 되면 이 글루타치온, 황산화제 성분이 빠져나가게 돼요.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미나 마타 연안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미나마타병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한 플라스틱 제조의 촉매제로서 사용한 그런 그 수온을 폐수와 함께 방출을 해 갖고 이것이 오염돼서 이 해산물을 먹은 주민들이 병에 걸렸죠. 미나마타병 수은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칼슘, 요거 아니죠, 그죠? 납. 아까 우리가 카듐 있었고요, 수은 있었고요. 또 납도 있습니다. 납은 이거는 이제 뭐 베토벤도 납 중독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 그죠? 이 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주로 배터리 제조라던가 납땜, 그 땜납이죠. 땜납, 납땜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죠. 이게 뭐 또 재련, 인쇄, 농약 이런 것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위암의 의심 물질입니다. 위암의 의심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이제 그 노출이 되게 되면은 빈혈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중에서 오염물질과 그것으로 인한 질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어요. 볼까요? 맞죠? 이타이타 아프다 그랬죠, 그죠? 허리가 굽어갖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안 했네요. 비소, 혈액독, 요것이 아니 비소, 혈액독이 아니고 납, 빈혈, 필요 맞는데, 비소, 이게 이제 정답인데, 비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밀가루와 구분이 잘 안 되고, 식품에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식품에 이제 제조할 때 혼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피부 발진이나 탈모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비소는 그 유기 비소가 있고요, 무기 비소가 있는데, 무기 비소가 이제 독성이 더 강합니다. 이게 비소는 그 합금 첨가제, 방부제, 살충제, 농약 등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가끔 뉴스에 참치 통조림 캔 속에서 뭐 비소가 소량 검출됐다 이런 뉴스도 이제 나오게 되죠. 유해금속을 사용한 통조림용 관에서 주로 용출되는 유해성 금속 물질은 납주석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제 용기에는 납과 주석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19번 적혈구의 혈색소 감소, 또 체중 감소 및 신경장애, 칼슘 대사와 같은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금속 물질은 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에 중독이 되면 급성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성이 많은데, 급성인 경우에는 구토라든가 뭐 인사불성, 또 사지마비, 실명까지도 이제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등과 시신경 염증, 초래하고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 그것은 메탄올이 되겠습니다. 실명하면은 메탄올 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식품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그 독성 물질을 식품에 고의로 첨가한 것은 식중독이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불순한 첨가물을 사용한다던가, 허용된 첨가물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식중독의 그런 그 원인이 되는데, 고의로 넣은 것은 식중독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첨가물의 LD50, 50 좀 작게 써야 되는데 LD50의 값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첨가물의 독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우스 그 쥐죠. 쥐 10마리를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첨가제를 넣어 보는 거죠. 계속 투여를 합니다. 계속 투여를 해서 이 쥐가 5마리가 죽을 때까지 쭉 그 넣어 보게 되면은 이 독성이 강하면은 적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입량이. 그래서 적게 들어갔다는 것은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D50의 그 값이 적다라는 것은 독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가루 등으로 오인되어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비소라는 정답이 나와야 되고요. 식중독이 유발된 사례가 있으며 습진성 피부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비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거 안 보도록 밀가루 등으로 오인되어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걸 비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습진성 피부 질환 걸리게 된다 하는 거죠. 방사성 강화물 중에 식품 위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이제 방사선 이 방사선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그 안정된 그런 다른 원자핵으로 변환을 하면서 방출하는 그런 그 알파선이라든가 전자, 감마선 또 X선 중성자를 말하는데, 이 식품 오염에 문제가 되는 위생상 문제가 되는 그런 그 방사선은 뭐 그 요드 131이라든가 세슘 137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스트로듐 9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슘 그 134 같은 경우는 2.1년 이렇게 된다 그래요. 2.1년 세슘이. 다음 세슘의 137은 이것은 30년. 상대적으로 길죠. 이제 세슘 134보다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30년. (1968년) 일본 가네미에서 발생한 미강유 사건. 미강유 쌀로 만드는 기름이죠. 쌀겨 기름 사건인데 원인 물질이 PCB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 이 후쿠오카 지방에서 여드름과 같은 이런 그 피부병 환자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걸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카네미라고 하는 카네미 창고 회사에서 제조한 미강유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미강유를 제조하기 위해 갖고 가열하기 위해서 파이프에 이 PCB를 넣었는데, 이걸 사용했는데 이 파이프가 부식이 되면서 안에 있던 PCB가 누출이 돼서 미강유에 섞여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26번 화학적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화학적 식중독은 독버섯은 일단 아니죠. 독버섯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니까요.
화학적 식중독이라고 하는 건 불량한 포장의 용기, 또 유해한 식품 첨가물, 농약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화학적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 일단 잘못됐는데요. 유해색소의 경우에 유해색소 급성 독성은 문제가 되나 소량으로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만성 독성은 문제가 없다. 아니죠. 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인공 감미료 중에 사이클라메이트는 발암성이 문제되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맞고요. 유해성 보존료인 포르말린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식품 중에 용출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맞고요. 유해성 표백제인 롱갈릿을 사용 시 포르말린이 오랫도록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맞습니다. 28번 요소수지 용기에서 이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독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이 방부류에 강하고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 용기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랬는데요. 자, 포장 용기로는 형광염료를 사용한 종이 제품 이거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과점에서 많이 사용하던 노란 형광물질의 그 노루지라고 있었어요. 그거 사용 못하게 됩니다. 착색된 셀판 제품, 또 페놀 수지 제품 이런 거 안 되는데 알루미늄 박 제품 요거는 우리가 사용을 하죠. 이거는 뭐 이런데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요. 자, 이상으로 자연독, 식중독, 또 화학성 식중독에 대해서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과제빵 위생학 파트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